오늘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변주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 153개의 에피소드를 끌어주시느라고 물심양면 준비해 주신 우리 이경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153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은 이야기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아,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어요. 재정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가구담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1%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2%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때 일본도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습니다. 그 후에 일본의 땅값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집값 땅값이 지난 30년 동안에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를 할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빈집 있다,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는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펀드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이 국화와 칼에서 그 루스 베네딕트가 사용했던 연구 방법이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원격 연구 방법론인데 미국 정부에서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 인력자인 이분한테 이 글을 의뢰하게 돼요. 왜냐면은 단순히 전술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을 해야지만 전략상을 세우기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수의 일본인이나 그 다수의 일본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을 키워드에서 정리한 것이 이제 국화와 칼인데,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뭐 정치나 역사적으로 읽는 그런 책이지만 저는 탄미주의 쪽으로 이제 읽기 시작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서열, 뭐 계층, 자신의 자리 그런 걸 중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히나단 보면은 그 인형을 넣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리가. 그걸 보고 국화와 칼에서 얘기했던 계층에 대한 신뢰와 와정신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코드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록 일본 내용은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다소 좀 일반화한 부분도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외국인의 일본 문화론 중에서는 일본을 가장 감정을 배제하고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국화와 칼을 외국인인데 일본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은 그 연구 방법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목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1951년 9월 8일 날 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52개 국가가 참여를 했는데, 일본의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배제되는 결산 작업이었다. 문제는 거기에서 영토 문제, 역사 문제, 배상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 뒤틀려버린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떠오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떠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과거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장들을 열어나가야 보다 성숙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